중국 상하이는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겠다며 도시 봉쇄에 들어간 지 벌써 2주째에 접어들었습니다. 중국에서 가장 잘 사는 도시지만 식재료와 생필품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자 일부 주민은 격리된 집 밖으로 뛰쳐나와 당국에 항의하기도 했습니다. 베이징에서 조희영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중국 상하이의 한 아파트. 격리 중이었던 사람들이 집 밖으로 뛰쳐나와 방역 요원을 향해 소리를 지릅니다. 생필품과 식료품을 달라고 당국에 요구하는 겁니다. 텅 빈 냉장고를 베란다에 전시하며 시위하거나 물류창고처럼 보이는 장소에 사람들이 몰려들어 물건을 마구 집어가는 영상도 공개됐습니다. 你们觉得跟美国的那个零元购像吗？学习美国零元购的节奏了吗？ 중국 매체들은 봉쇄가 2주째 지속되는 가운데 고속도로 통제가 이루어지면서 육상 물류가 심각하게 정체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상하이의 한국 교민들도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공동구매와 당국에서 보내주는 구호품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4월 5일쯤에 지금 빵 구매 신청을 해서 지불을 했고요. 몇 가지 고기도 지불을 했고 다 참여를 했는데 사실 아직까지 배달이 안 오고 있습니다. 생업에도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수입은 안 되는데 임대료 그대로 내야 되지, 급여도 그대로 줘야 되지, 그냥 앉아서 까먹는 상황이죠. 오늘 상하이 코로나19 환자는 중국 전체의 95%인 24,943명을 기록했습니다. 엄격한 봉쇄에도 불구하고 확산세가 줄지 않고 있습니다. 봉쇄가 장기화되면서 물자 부족에 대한 불만이 곳곳에서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물류 대란이 일어날 것이라는 등 각종 확인되지 않은 소문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중국 당국은 유언비어를 유포하면 엄중히 처벌하겠다고 엄포를 놨습니다. 베이징에서 MBC 뉴스 조희영입니다. 구호품으로 나온 물품을 놓고 몸싸움을 벌이고 봉쇄 지역 밖으로 나갈 수 있다는 가짜 통행증까지 등장하고 중국 상하이의 봉쇄가 길어지면서 벌어지고 있는 장면들인데요. 여기저기서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지만 중국 당국은 이른바 이 제로 코로나 정책을 고수하면서 억지로 틀어막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이혜인 특파원이 취재했습니다. 상하이의 한 격리시설 마당에 사람들이 뒤엉켜 있습니다. 구호품으로 나온 음식과 생필품을 놓고 몸싸움이 벌어진 겁니다. 방역 요원은 보고만 있을 뿐 말리지도 않습니다. 그래도 이런 시설에 간 사람은 사정이 나은 편입니다. 창고 같은 건물 안에 놓여 있는 간이 침대, 임시 화장실은 문도 없습니다. 격리시설에 자리가 날 때까지는 이런 곳에 머물러야 합니다. 2,500만 명 주민들에 대한 봉쇄는 오늘로 열흘째. 주민들의 격리가 길어지면서 생필품 공급에서도 삐걱대는 소리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상하이 밖으로 나가게 해주겠다는 가짜 통행증도 나왔습니다. 상하이 한 운송회사 직원은 우리 돈 19만 원을 주면 자신의 통행증과 똑같은 걸 만들어주겠다는 글을 인터넷에 올렸다가 공안 당국에 체포됐습니다. 已经这个公安机关对其进行了依法的行政处罚。 상하이 코로나19 신규 감염자 수는 21,222명, 매일 최고치를 갈아치우고 있습니다. 중국 전체로도 24,101명으로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대형 컨벤션 센터를 개조해 4만 개의 임시병상을 만들었는데도 폭증하는 환자 수를 감당할 수 없자 밀접 접촉자는 버스에 태워 300~400km 떨어진 다른 도시로 보내고 있습니다. 洗浴啊，包括正常的这个衣服要洗涤晾晒不太方便，没有设备。 현재 일부라도 봉쇄를 하고 있는 중국 도시는 23곳, 주민은 1억 9,300만 명에 달합니다. 중국 당국은 제로 코로나 정책에 변화는 없다며 터져나오는 불만에 대해서는 검열과 통제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MBC 뉴스 이혜인입니다. 인구 1,700만 명의 중국 제조업 중심 기지인 선전이 코로나 확산으로 봉쇄가 됐습니다. 오미크론의 등장으로 봉쇄와 격리라는 중국식 방역 정책의 효과가 떨어지면서 중국은 우한 사태 이후 가장 큰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이혜인 특파원이 전해드리겠습니다. 명시를 알리는 종소리와 함께 지하철역이 폐쇄됩니다. 버스와 택시도 멈춰섰습니다. 텅 빈 거리에는 방호복을 입은 의료진들뿐. 대형 IT 기업이 몰려있는 인구 1,700만의 중국 4대 도시 선전이 봉쇄된 겁니다.
上一觉醒来，我们楼就被封了。看楼下治安的车已经开到了楼下。 봉쇄몇 시간을 앞두고 갑자기 발표된 탓에 마트는 생필품을 구하러 나온 사람들로 북새통을 이뤘습니다. 现在楼下的超市所有的菜品全部都被清空了，没有人。 최근 사흘 중국의 코로나 누적 확진자는 우한 사태 이후 최대인 6,771명. 오미크론으로 홍콩은 물론 중국 전역에서 확진자가 걷잡을 수 없이 나오자 선제적 대응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인구 900만의 장춘시는 하루 확진자가 1,000명이 넘자 지난주부터 봉쇄에 돌입했고 인구 2,500만의 경제 수도 상하이도 도시간 이동을 막는 준봉쇄 수준의 방역에 돌입했습니다. 베이징도 비상입니다. 한국 교민들이 많이 살고 있는 이곳 왕징에서도 오늘 전 주민을 대상으로 코로나 검사를 실시했습니다. 문제는 감염원 추적을 통한 봉쇄와 격리라는 중국식 방역 정책이 예전만큼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전염력이 강한 오미크론의 등장으로 감염원 파악이 어려워졌기 때문입니다. 중국 전역의 거대 도시들로 감염이 확산하면서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에 도시 봉쇄는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선전이 있는 광둥성은 애플을 비롯한 세계 주요 IT 기업 제조 공장이 몰려 있어 봉쇄가 장기화될 경우 중국을 넘어 세계 경제에 치명적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베이징에서 MBC 뉴스 이혜인입니다. 자, 조희영 특파원이 연결돼 있는데요. 몇 가지 궁금한 점들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봉쇄라는 게요. 상하이로 가는 거를 완전히 막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가지 못한다는 게 공식적인 중국 당국의 입장입니다. 봉쇄 전에 들어간 경우 언제 돌아올 수 있을까도 걱정입니다. 당분간 베이징에 못 돌아올 수도 있고요. 와도 다시 상당 기간 격리해야 할 수 있습니다. 베이징에 한국 특파원이 40명 정도 되는데 상하이에 대해선 다들 보도로만 보고 있는 상황인 거죠. 어느 도시에서 코로나가 터질지 모르니 저도 부임한 지 2달 됐는데 아직 베이징을 떠나보지 못했습니다. 그렇군요. 이른바 이 제로 코로나를 위한 봉쇄 정책이 중국 내 이동을 지금 다 막아놓은 건데 그런데 그동안에는 사실 이 봉쇄 정책이 성공적이었다 이런 평가도 많았잖아요. 네, 인구 1,300만 명 시안, 인구 1,700만 명 선전에서도 코로나가 확산했는데 대규모 봉쇄 대책으로 막았습니다. 지난 베이징 겨울올림픽에서도 이른바 폐쇄루프 정책, 올림픽에 온 사람들은 경기장과 시설 내에서만 움직이도록 하는 건데요. 그래서 저도 한국에서 취재해온 MBC 기자들 얼굴 한번 보지 못했습니다. 중국으로선 봉쇄 정책의 다른 버전으로 올림픽을 잘 치러냈다고 평가했습니다. 자, 그랬었는데 이제 이번에 상하이가 문제가 된 거죠. 봉쇄를 하고 있는데도 확산세가 지금 잡히지 않고 있고 오히려 봉쇄로 인해서 경제 성장이 위협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중국 당국은 어떤 입장인가요? 네, 코로나 확산은 무조건 막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유를 보면요. 일단 중국 인구가 15억에 가까운데 상당수는 의료 환경이 나쁜 지역에 살아서 감염이 확산되면 재난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중국 백신이 오미크론 대응에 그리 효과적이지 않아서 그런 거 아니냐. 이건 서방 측 언론의 시각이기도 하고요. 여기에다가 올 10월엔 시진핑 국가주석의 3년임을 공식화할 제20차 당대회가 있는데 이 중요한 행사 앞에 코로나 확산이란 건 중국 공산당이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번 상하이 봉쇄로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0.6%포인트 깎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제로 코로나가 위기다. 이런 분석도 있긴 하지만 중국 당국은 제로 코로나를 포기할 수 없다는 겁니다. 베이징에서 전해드렸습니다.
车贷有房贷，然后在家办公肯定就没有上班的时候工资高，就是赚钱这方面嘛，我觉得是我们最大的影响。